빌라에 대한 가치가 앞으로 더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소형주택 같은 경우 공시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소형주택 다주택을 끌고 계신 분들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선제에 대응해서 매수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561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공동명의 2주택자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빌라나 오피스텔을 투자하고 있던데 투자하는 게 맞는 걸까요? 현금 8천으로 가능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택 투자 매수에 있어 반드시 투자자라면 미리 선제 대응으로 매수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선제 대응으로서 소형주택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계세요. 지금 우리 물건 추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과 전략을 수정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 기조에 맞게끔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도 마찬가지 반드시 선제 대응하셔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면 상담 받으셔서 계획, 전략 수정하십시오.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소형주택 투자 매수에 있어서 투자자라면 반드시 선제 대응으로서 미리 매수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해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오선설 시장 제8회 지방선거에 연임에 성공했다. 오선설 시장이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정책 기조, 특히 이 정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 동력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정비사업을 계속 촉진하면서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이 오선설 시장이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사실 시정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보통 이 서울시의 정책, 그리고 예산,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서울시 의회에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거의 의석의 과반이 넘는 민주당이 다석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오선설 시장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이 정책에 대한 조례안들이 사실 민주당과 굉장히 충돌이 컸기 때문에 시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에 거의 68% 다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동력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오선설 시장이 이 정비사업 중에 소형주택에 관한 정비사업 추진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었냐면 모아주택, 상생주택, 또 신속통합기획 방식, 이런 방식의 여러 가지 추진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으며 추진 동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빌라에 대한 가치는 앞으로도 더더욱 또 높아질 수밖에 없다. 빌라의 가치가 높아지니 빌라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정비사업에 있는 빌라도 올라가겠지만 풍선 효과로 그 외에 있는 소형주택에 관한 가치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사실 정비사업 추진하고자 했는 여러 가지 이런 빌라에 대한 가치도 기존에 1억이었던 게 지금 뭐 한 4억, 5억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조금 덜한 이런 소형주택으로 또 접근하는 수요층들도 앞으로도 더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이거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리고 투자 금액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 금액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체제로서 소형주택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아파트의 대체제는 소형주택입니다. 자, 지금 앞으로 아파트의 계약갱신이 끝나고 신규 계약할 전세 세입자분들이 나오는 시기인데 전세 금액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도 오갈 데가 없습니다. 결국엔 뭐 갈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니면 당연히 이런 소형주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투자 수요도 아파트에 대한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금액도 너무 높기 때문에 그의 대체제로서 소형주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이 다시 재부활할 가능성이 있고 발표할 시일이 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표 예정을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등록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소형주택은 사실 이 민특법에 의해서 10년짜리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짜리로 처음에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근데 이 10년 안에서도 세제 혜택을 줘야지 사람들이 등록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택수 제외에 대한 여러 가지 양도세나 종부세에 대한 이런 합산배제에 대한 혜택들을 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주택수 제외뿐만 아니라 결국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네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이 종부세 법안 발의가 있죠. 이 종부세 법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법안을 냈는데 결국엔 다주택자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지금 과세 기준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이거를 11억으로 높여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소형주택은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소형주택으로 만약에 다주택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세 기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면 종부세에 대한 합산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다섯 번째, 신혼과 청년에게 미래의 소득을 반영한 담보대출을 늘려주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죠. DSR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DSR 40%는 적용이 되지만 미래의 소득에 대한 소득이 지금 현재 적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신혼이나 청년에게 미래 소득에 대한 반영을 해서 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한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실수요층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2030 세대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추후에 제가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는데, 2030 세대들이 다시 나오는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대 심리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하락하고 집값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정권이 바뀌었고, 정권에서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 기조는 완화 정책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급매가 아닌 이상 계속적으로 호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빌라에 대한 매수자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빌라의 전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의 거래량을 계속 회복하고 있고, 매매에 대한 거래량 또한 지금 30대의 거래량이 엄청난 폭발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혼과 청년이 느끼는 이 심리적 압박이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담보대출까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분들 다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이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DSR 적용이 안 되고 있죠. 따라서 서울 일대에 사실 6억짜리 아파트는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지금 보금자리 주택을 받아서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은 소형주택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 드리면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이 정권에서도 이 부동산 완화 정책 그리고 거래 활성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을 했고, 국민의힘이 다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 기조와 여러 가지 이런 조례안들이 통과될 소지가 매우 높아졌고,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모아주택, 상생주택, 신속통합기획 방식에 대한 추진 동력이 높아지면서 빌라에 대한 가치가 앞으로 더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발표 예정에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전월세 안정화에 있어 반드시 나올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나오면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한 합산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은 거다. 그리고 또 민주당 종부세에 대한 법안 발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다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이 6억에서 11억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뭐 두 채만 되더라도 11억이 금방 넘어가죠. 이런 반면에 소형주택 같은 경우 공시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소형주택 다주택을 끌고 계신 분들은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서울 일대 아파트가 워낙 급등하고 투자금액, 전세금액이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 대체제로서 소형주택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또 2030 서울 신혼 청년에게 이런 미래소득 반영을 해서 담보대출 한도를 높여줌으로써 이런 대출을 받아서 또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층들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나 서울 일대 6억 이하는 DSR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억 이하의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대출을 받고 또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따라서 이렇게 총 5가지의 이유로서 우리는 미리 투자자이기 때문에 선제 대응해서 매수에 임하셔야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반드시 선제 대응하십시오.